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이 함께 나오죠.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추워졌다는 것을요. 최이배 의원님 모자 쓰신 거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마가 시렵습니다. 맞아요. 네, 설 연휴 때 화제가 됐던 경제 뉴스가 있는데요. 온라인 유통기업인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직상장한다라는 기사 보고 이게 도대체가 직상장이란 말이 뭔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네. 어떻게 김윤경 기자님 직상장이 뭡니까? 이게 기사에 쓰일 때는 잘못 쓰였는데요. 네. 직상장이라는 표현을 아마 기자들이 그렇게 알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안 찍고 미국으로 바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직상장이라는 어허.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직상장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직상장 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뭔가 좀 사대주의적인 용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그쵸? 들고요. 예. 근데 어쨌든 직상장이라는 거는 기존의 주주들이 갖고 있던 이제 구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만 증시에 상장을 해가지고 투자자를 찾아서 파는 겁니다. 아, 기존 주식만 상장하는 거. 근데 여기서 쿠팡이 하겠다는 거는 IPO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을 공개해서 그러니까 공개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찾아가지고 새로 모아서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네. 예, 투자자를 찾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럼 직상장이 아니네요. 직상장 아니에요. 예. 그냥 뉴욕 증시에 네. 상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직까지 주식 발행 규모라든지 네. 공모의 기준가가 되는 범위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 또 잘못 나오고 있는 게 예. 10억 달러 정도를 IPO해서 조달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거는 그 신청서에다 그냥 임의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서가 예비 예. 신청서라 네. 어떻게 보면 뭐 좀 정확한 정보,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넣는 건 아니고 수정될 수 있어요. 요식행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절차상으로 우리가 아무튼 상장할 뜻이 있다라는 네. 것을 밝히는 정도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진짜 이제 상장을 할 때 내는 네. 그 심사 보고서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 기관 실제 투자가들을 모집가는? 대상으로 이제 로드쇼를 하면서 공모가 밴드 같은 것도 정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하는 쿠팡의 기업 가치가 예. 55조라 그러죠. 55조. 예. 예. 55조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 왜냐면은 예. 지금 솔직히 쿠팡은 미국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왜 우리나라 회사인 쿠팡을 네. 한국 증시가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느냐? 미국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미국 증시 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회사라는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쿠팡 LLC라는 그러니까 네. 유한 회사예요. 주식 회사가 아니고 어허. 그 회사가 한국의 쿠팡을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네. 이 한국에서 이제 영업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한국에 있는 쿠팡이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할 수도 있으나 네. 처음부터 이 회사를 만들 때 이 설립자인 창업자는 네. 미국에서 설립을 한 회사를 만들고 대신 영업을 한국에서 하겠다라는 네. 그런 좀 독특한 네. 사업 구조를 만들고 시작을 하신 분이고 아. 그래서 이제 솔직히 지금 뭐 쿠팡이 이제 그래서 미국 회사냐 한국 회사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은 네. 아무튼 거기에 있는 이제 이번에 신고서에 나오니까 임원분들도 다 미국인 분들이고 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모든 돈도 지분도 대부분 한국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 외국의 국제적인 자금들이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쿠팡이 한국에서 상장 안 하냐 이게 되게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아하. 그냥 쿠팡은 미국 회사니까 네. 미국에서 상장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쿠팡 LLC 유한회사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이번에 전환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고요. 네.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상장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쿠팡 LLC는 그 영업소는 한국에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한국이 한국에만 하고 사업을 있고요. 하고 예. 있죠. 미국에서도 아마 서비스를 이제 하겠다라는 시작하겠다. 네, 그럼 그런 한국이 얘기. 하나의 테스트 시장이었던 개념인가요? 아마도 뭐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이렇게 유통 플랫폼 기업이 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뭐 이제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그 사업을 그렇죠. 했고 그 사업의 모습을 한국에서 실현시킨 거죠. 아, 한국에 없던 곳에서. 한국형으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네. 이제 지금 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막 55조 뭐 네. 어디는 이제 30 몇 조 또 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엄청 크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이 이마트거든요. 예. 이마트가 상장된 회사인데 여기가 5조 정도 돼요, 시총이. 10배가 넘네요. 11배네. 그렇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마트는 굉장히 많은 그 부동산 그렇죠. 이마트 진짜 그 매장을 가지고 있고 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쿠팡은 이익을 아직도 못 내고 있는 음. 심지어 누적 적자가 4조 5천억이나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성장성을 바라보고 지금 기업 가치를 뭐 30조니 50조니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하.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정말 주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예, 그렇게 손실을 내는 기업은 한국 증시에 들어오기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뭐 폐쇄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 심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까다롭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모주 청약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워낙 펀드 매니저니 애널리스트니 완전히 뭐 베테랑들이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들은 상장 심사서만 봐도 딱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고 성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어허. 그런 기업들을 상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쿠팡이 아까 4조 5천억 원의 누적 적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엔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네.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쉽지 않죠. 그래서 미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아하.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이유들이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그 이 성장한 미국 증권 시장에서는 기관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재량과 자율 하에 위험을 감수하고 네. 뭐 마음대로 투자하려면 해라라는 이러한 그 상장 요건인데 우리나라는 개미 투자자가 많다 보니까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서 그렇죠. 위험한 회사들이 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사전에 좀 그런 것들을 심사를 까다롭게 예. 해주는 편이죠.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은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올 때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거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결국은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네. 이건 왜 바뀐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있고 예. 아무래도 그런 테크 기업이나 기술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규모가 작을 때 코스닥으로 갔다가 규모가 커지면은 코스피로 또 옮겨오기도 하고 아하. 처음부터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제 코스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쿠팡도 규모가 작았을 때는 당연히 테크 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을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업 가치를 크게 받고 하니까 굳이 네. 나스닥으로 갈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뉴욕 시장으로 바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 그럼으로써 솔직히 평가도 훨씬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는 뉴욕 시장으로 오는 것이 예. 상장에 대한 것은 더 까다로워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췄다라는 것 자체로 이미 이 회사에 대한 가치는 더 높게 평가받을 것이고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짜 누적 적자가 4조 5천억이나 있고 아직도 손실이 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뉴욕 시장의 그동안의 이 평가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뭐 네. 성장성을 많이 봐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만큼 부담도 많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 성장성을 의무도 계속 더 보여주지 많아지고. 않으면 상장 폐지도 될 수가 있고, 아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죠. 예. 물론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상장돼서 있을 수가 없고 기관의 압박을 많이 받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좀 개선은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지만은 매출도 작년에 13조인가 예. 냈고 영업 손실도 상당히 좀 많이 준 편이에요. 네. 그래도 여전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뉴욕 시장으로 가는 자신감의 뭐 배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신감의 배경이다. 네. 자, 그러면 어쨌건 그 우리나라 회사가 기업이 우리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에는 여러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지금 거론되는 것이 차등 의결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욕 증권시장에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차등 의결권을 갖기 위해서 뉴욕 시장에 갔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차등 의결권을
갖기 위해서 간 거는 맞지 않지만은 자, 그럼 먼저요. 예. 지금 2607님께서 질문을 바로 주셨는데 아, 차등 네. 의결권이란 경제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아, 예. 늘 응원합니다 하는 말 덧붙여 주셨는데 차등 의결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식이 여러 종류로 발행이 돼요. 보통주, 우선주, 네. 그리고 그 우선주에도 조건을 달아서 뭐 우선주가 다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돈으로 갚아서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은 발행이 불가능한데 이제 외국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의결권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주식인데. 그래서 네.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창업자인 김범석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 B라고 하는 B 주식은 한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의결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그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영권을 계속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아.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 1표의 정신대로. 그렇죠. 맞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요. 예. 원래 미국에서도 2004년까지는 금지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구글이 상장하면서인가 그때 이제 그걸 요구를 했고 네. 구글이 딴 데에 못 가게 하려고 그걸 열어준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테크 기업들이 요즘 이렇게 차등 의결권을 좀 해외에서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걸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창업자의 경영권을 계속 인정해 주자는 건데요. 네. 결국 창업자의 어떤 그 효과, 음. 이 사람의 능력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건데 네. 막상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평가해 본데 막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차등 의결권을 오히려 더 없애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예. 김인경 기자님 앞서 그런데 이 차등 의결권 때문에 뉴욕 증시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왜 그런 그러니까 거죠? 지금 지분을 김범석 의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만약에 적다면 그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받게 되면은 경영자 지분이 창업자의 희석되고. 지분이 희석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좀 막고 그다음에 자신의 경영권 방어도 좀 잘 하고 그러기 위해서 차등 의결권이 있으니까 네. 여기는 택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차등 의결권 갖고 있으면은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적대적인 M&A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도 잘 막아낼 수가 있겠고 네. 또 경영자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뭐 주주들의 반대도 약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한다면 예.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같은 것들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등 의결권 때문에 여기를 갔다기보다는 그런 장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선택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하, 추가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 형태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때 주식을 A 클래스, B 클래스 나누고 나는 B 클래스에서 주식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나는 보유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제도가 허용이 돼 있으니까 최대한 네.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이 경영자 혹은 예. 창업주 입장에서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 필요하고 잘못 악용할 수도 있어요. 악용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예. 악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그러니까 지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의결권이 많아지니까 자신의 어떤 그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도 쓸 쓸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사실 성장보다는 좀 안정적인 경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다음에 회사보다는 본인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견제를 다른 주주의 견제를 받지 않는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전행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때로는 뭐 예. 위험한 투자를 뭐 다른 감행할 수도 주주들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사회를 또 같이 구성해 가지고 그런 거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자기가 진짜
너무 독보적인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하. 뭐 그냥 자기가 다 임원도 자기 마음대로 선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구도 견제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회사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식회사 정신에 반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주주들의 이익을 전혀 보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기업의 지배 구조가 악화될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출자 전환, 그러니까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아주 네. 적은 지분으로 재벌들이 그렇죠. 그룹 전체를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 지배를 지배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상속이나 세습이라는 표현도 네. 맞나요? 뭐 그렇게 되는데도 이런 예. 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차등 의결권을 경영권 방어했으면 좋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주주 근본주의에 맞는 것이냐 이런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4522님께서 급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퇴근길 빨간불 걸렸을 때 급히 문자 보내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쿠팡 공모주 못 들어가나요?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쿠팡 공모주 못 들어가는 겁니까? 공모주 청약에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겠죠. 못 들어갑니까?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서학개미라고 또 하잖아요. 예. 직접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기회를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만일 진짜 잘 해가지고 열어놓는다면 네. 가능성은 있고 아하.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자산운용사가 그 공모주 펀드 같은 걸 해서 네. 이번에 나는 기관 투자자로서 쿠팡에 공모주에 신청할 거야. 네. 우리 쪽에 공모주에 돈을 니들이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뭐 너무 우리나라 상장 안 했다고 네. 투자의 길이 다 막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국제 자본을 아하.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두 분 말씀은 일단은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주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네. 0914님께서요. 네. 혹시 뉴욕 증시 상장 심사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가능성은 뭐 몇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뭐 너무 적자가 많다. 뭐 네. 이래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건 아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심사를 하면서 뭐 진짜 성장성만 보기도 하지만 또 안정성을 그럼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을 봐야 되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 할 수도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그 자세한 공시가 그 신고서가 나와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야.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또 심사 통과 유력하게 가능성이 보고 높게 있는 거죠. 예, 예. 점쳐지고 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쿠팡이 밝힌 네. 직원들에게 네. 주식 무상 부여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쿠팡 이제 에 계약이 돼 있는 쿠팡 친구라고 하죠. 이제 네.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류센터에 있는 상시직 직원들 또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한테 다 배분이 되는데 예. 이들 명수를 이제 1,000억 원으로 나눠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 근무하면 50%, 2년 근무하면 다시 또 50% 해가지고 좀 그 제한 조건이 걸린 네. 그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으로 발행이 되고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방송 끝나고 최이배 의원님과 얘기했었는데 자사주 주는 거는 네.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걸 주는 거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예.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 진작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